안녕하십니까. 음식 읽어주는 남자 황광입니다.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사가 계속 호화롭다 간소하게 지내자 이야기들은 많은데, 사실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귀한 원칙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몇몇 이야기들이 사실은 형식의 얽매인 거지 제사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홍동백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사 모시는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붉은 과일은 그 동쪽 제사 모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른쪽에 놓고, 긴 과일은 백서 왼쪽에 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완벽하게 엉터리입니다. 이게 대략 아마 일제강점기 지나고 해방 후에 몇 년 동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선시대 때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지나면서 아마 생겼다는 추측이 맞는 것 같고, 일본 사람들이 홍백을 국색, 나라의 색깔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늘 내세웁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일본의 NHK 방송사에서 연말에 하는 가요대전이 홍백가합전입니다. 붉은색과 흰색이 일본을 드러내는 색깔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색을 떨친다고 운동회를 할 때 홍백전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반해서 청백전이라고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제사에는 이게 지금 남아있는데, 원래 홍과 백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모멘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겐페이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평전쟁이라고 우리 식으로 읽으면 그런데, 겐페이 전쟁, 겐페이 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80년에 해이안 시대 말기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 겐페이라는 이름 그대로 원시, 우리로 치면은 원시하고 평시 사이의 내전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원시들이 정권을 쥐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일본에서 막부의 처음이라고 그러는 가마쿠라 막부가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붉은 깃발을 들었던 평시하고 흰 깃발을, 백기를 들었던 원시 사이의 전쟁이라고 그래서 겐페이 전쟁이 홍기와 백기 사이의 싸움이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그건 천년이 된 이야기니까 오랫동안 홍백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는 홍백이 아니고 홍청입니다. 태극기 아마 기억해 보시면은 태극기의 위의 색깔은 붉은색, 아래에는 푸른색. 그 다음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베개를 베고 할 때, 혹은 다른 일에서도 신혼부부들을 가를 때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게 홍실, 청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홍동백서라는 말이 아주 제사를 모시는 대원칙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제전제입니다. 또 하나는 조율이시라고 그래서 대추, 밤, 배, 꽃감, 이 순서대로 오른쪽부터 놓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엉터리입니다. 잘 보시면 조율이시라는 게 대추, 밤, 배, 꽃감인데, 배는 무슨 색깔입니까? 홍도 아니고 백도 아닙니다. 속살은 희지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겉은 붉고, 대추하고 이런 것들은 속까지 붉습니다. 그래서 붉은 것들 사이에 엉뚱하게 백색을 끼워 넣어놨으니까 이건 홍동백서에도 어긋나고, 예전에도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과일은 그냥 실과라고 그래서 실과라는 이름으로 상의 제일 앞줄, 그러니까 제사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가장 먼 곳, 제사 모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앞줄에 그냥 실과는 구별 없이 차례대로 놓는다. 거기에 빠진 것들도 많습니다. 작 같은 것도 빠져 있고, 능금 같은 것도 썼는데 빠져 있고, 제가 늘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는 게, 수박은 겉은 녹색이고 속은 붉은데, 그러면 이거는 홍도 아니고 그 색깔로는 녹이니까, 녹색이니까 속은 붉습니다만은, 과연 붉은 색깔, 흰 색깔 이야기를 할 때 그 색깔을 이야기를 하느냐, 속 색깔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제가 농담삼아 묻곤 합니다. 이것도 조율이시라는 말도 없다. 좌포우회라는 말은 있습니다. 제사상을 바라보면서 왼쪽에는 포,
말린 생선이나 어포나 육포, 오른쪽에는 해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해라는 게 좌포 우해 할 때 해가 젓갈입니다. 예전에는 제사에 젓갈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젓갈 우리 안 쓰잖아요. 제사상에 젓갈 올리는 사람들 드무니까 좌포 우해라는 말도 별로 믿을 게 못 된다. 또 하나가 어동육서라 그래서 생선은 동쪽에 놓고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이 이야기를 조선시대 때 거유 큰 유학자였던 우암 송실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송실 선생 말씀이 중국에서 보면은 서해안, 우리가 말하는 서해안, 황해는 중국의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내륙은, 땅은 중국의 서쪽에 있죠. 그래서 생선은 저 서해 바다가 있는 동쪽, 고기는 안쪽, 내륙 쪽이니까 서쪽. 이래서 어동육서라고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 뭐 그 대단한 원칙으로 물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사는 그러면은 어떻게 모시느냐? 제사 모실 때마다 연세 드신 집안의 어른들이 헛갈려 하십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게 원칙이 없어서 그런데 제사를 모시는 원칙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도 제사에 대해서 편지로 서로 묻고 답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은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제사는 정성이다.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는 양반과 명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명제 윤정 선생의 집안에서는 제사상의 크기를 약 1m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가난한 후손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구해서 제사를 못 지내는 경우, 그 경우를 생각을 해서 제사상을 간소하게 하라. 그 다음에 특히 명제 선생 집안에서는 기름이 예전에는 굉장히 귀했으니까, 지금은 뭐 식용유 굉장히 흔합니다만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전 같은 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사는 간단하게 모셔라. 그리고 예전의 형식이라는 게 제사의 기본이 대략 세종 올해의 세종대왕 시절에 시작이 돼서 뭐 조선시대 내내 제사상 가지고 논쟁들은 있지요. 그러나 세종 올해이 때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의 제사상을 우리가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받아야 될 것은 형식이 아니고 제사를 모시는 정성이다. 그거는 조상을 잘 받들어 모신다. 내 뿌리가 어딘지를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일 뿐이고, 제사를 지내는 방식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차린다. 어차피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농민이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 다 제수들 사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추석 때 되면 물가 올라가고, 이런 판에 예전의 농경시대 같은 방식으로 제사상을 차릴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차려야 되느냐? 내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올린다. 또 다른 원칙은 가능하면 간소하게 모신다. 그게 뭐 저는 제사 전문가도 아니고 뭐 유학을 한 적도 없지만은 제사를 제가 본 나름대로의 자료에서는 제사는 그렇게 모시는 것이다. 정성스럽게 간소하게. 음식 읽어주는 남자 황광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